아직 없어요? 자, 오늘은 지금 전북대학교 이문미 교수님이랑 중앙대학교 김동민 교수 두 분이 참여하셨다고 했어요. 아, 간접? 네, 여기 직접. 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때 상담대원 수업이 될지 교육대원 수업이 될지 모르지만 수업의 한 부분을 이거를 해볼까 해요. 다른 학교랑 중앙대학교랑 같이 연결해서. 마음에 드세요? 가주세요. 지금 여기에 이은혜 선생이랑 오늘 그럼 잘 읽어봤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이게 좀 이걸 보고 아니, 읽긴 읽었는데요. 저기 소리 나네, 저기서. 그 아이폰 프로그램 중에 보면 그 따라하기 프로그램 있어요. 혹시 알아요? 그 말 따라하는 거? 네, 재밌더라고. 우리 애들이. 그것도 재밌던데. 그 연예인 중에서 닮은 연예인 찾기. 사진 찍어갖고. 네. 몇 프로 닮았는지. 어떻게 그리고 나왔어요? 상당히. 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괜찮은데. 근데 결정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최고 아닌 사람. 2위부터 그 밑에까지 다 괜찮았는데 1위가 누군지 아세요? 편승엽. 찬찬찬? 네, 편승엽. 자, 이문미 교수님은 운전이 차가 막혀서 못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아마 긍정심리학 공부했으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정확히. 그죠? 그 무한도전에서 네. 아셨어요? 노궁정 언제 거요? 이번 주 거. 봤어요. 무조건 포도에 갇힌 은지원. 아니 다큐멘터리. 무한도전. 아, 이게 1박이 안 봐요. 무한도전 안 봤어요. 제가 지금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막 웃으면서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막 눈으로 막 때리고 막 밀고 차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웃어요. 막 웃어야 돼. 가혹하고. 그거를 노홍철이가 예전에 한번 제안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당한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녹화 시작했어요? 네, 네, 했어 이미? 네, 이미 그럼. 지금 되고 있어요? 잡담했어요. 아, 예. 나중에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상담 슈퍼비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 좀 닫으세요. 네. 자, 오늘은 인생이 조금의 의미도 없어요 라고 하는 유진혜 선생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혜 선생님은 요 서예하실 당시 한양대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계셨고 지금은 서울에서 개인 상담 연구소 뭐 이런 곳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진정을 돌려내야 되니까.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예. 네. 자, 전에처럼 일단 내담자 인적 사항부터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사항부터 우리 김 선생님부터 잠깐 읽어주실까요? 예, 대학교 3학년 남자 27살이고요. 가족관계, 아버지는 62세 거절 해외 거주, 어머니 55세 종절 술집, 큰형은 35세 대절 결혼했고 지방 거주하고, 작은형 32세 거절이고 노동, 여동생은 25세 거절 일정한 일 없고, 처음 신청서 작성 시에는 어머니를 주부로 작은형과 여동생을 회사원으로 기재했고, 가정에 대한 느낌만에는 아버지는 인자하고 어머니는 자식을 항상 걱정하는 성격, 큰형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다, 작은형은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다, 여동생은 대화가 별로 없다고 기술, 내남자는 상담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작은 식당 한다고 말했으나 10회 술집을 하시는 것으로 말했고, 큰형이 내남자의 학비를 대주고 있으며 아버지가 중3 이후 집을 떠나버려 집안 살림을 어머니가 꾸려가고 있었고, 여동생은 현재 내담자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동거입니다. 경희 할까요? 네, 거기까지. 촬영 경위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경희 처음에는 심리검사를 받고 싶다고 방문했는데 접수 면접 때 상담 의사를 밝혔고, 심리검사 결과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개인 상담으로 연결됐고, 처음 검사 신청서에 기재한 검사받는 이후에 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인 압박, 즉 공부, 종교 문제, 또 우울,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다음 읽을까요? 네 번째, 내담자 인상을 보시겠습니다. 약간 어두운 얼굴색이고 야이고 중간 정도의 키에 약간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상담실을 나갈 때는 착한 국민학교 아이처럼 인사를 하고 나간다. 눈 마주침은 적절한 편이며 약간 떠는 듯 얘기하며 다소 조심스러워 보이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자주 찡그린다. 얘기 내용상 흥분되거나 화가 날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며 욕이 섞인 표현을 간혹 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욕을 하며 말을 더듬고 목소리의 떨림이 커진다. 의사를 표현할 때는 똑똑하고 명료하며 지적으로 뛰어나 보이며 대체로 차분하고 온순해 보이나 화가 날 때는 눈빛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접수 면접 내용도 읽겠습니다. 종교, 교회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 고민, 교리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갈등, 목사님과 대화를 아주 많이 했으나 도움을 못 받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믿으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 감사함이 없다.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고 무섭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믿고 안 믿고가 구원의 기준인가? 이 구원의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고 납득이 안 간다. 삶이 굉장히 허무하다. 극단적 우울증, 인간관계의 피상성의 환멸, 특히 대학 와서 더욱 경쟁적,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 고등학교 때 친구 2명 있고 교회 동아리,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고 환멸, 우울해짐, 군대에서의 인간관계가 특히 어려웠음,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았음,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낌, 상담을 하고 싶다. 네. 네, 이상으로 내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선생님이 요약을 살펴보실까요? 심리검사 결과요? 네. 보시면 정보가 인정원 성검사 그래서 3번 우리 윗사람들은 대체로 불쌍하다. 그리고 나의 장래는 극히 우울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으로 채워질 것 같다.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없는 것 같다. 내가 바라는 여인상은 섹시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이다.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극히 불행하고 병적이다. 나의 어머니는 자식을 지극히 생각하는 불쌍한 분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은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엄마한테 짜증을 냈던 것과 거짓말한 것이다.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이미 결정된 듯하여 우울하다. 대개 아버지들이란 괴로운 존재들이다.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단순하고 불쌍하며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성에 대한 욕구는 충족되겠지만 엄청난 의무감으로 괴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야가 빠졌고 대체로 실리에 있는 종족들이다. 잠시만요. 29번에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귀국하셨으면 좋겠다. 30번 나의 야망은 없고 소망은 바이올린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음악 감상실에서 음악을 듣는 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와 베토벤이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진학했을 것이다. 행운이 나를 외면했을 때가 너무 많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다.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미쳐버릴 것 같다.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우리과 계집애들이다. 나의 성생활은 항상 불만족스럽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지금보다는 행복했었다.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어머니께 짜증을 많이 냈다. 아버지와 나는 별다를 것 없는 부자지간이었다. 예. 자, 세 번째 상담 목표로 제시된 걸 좀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어릴 때부터 중요한 관계에서 신뢰감을 갖지 못했고 어머니와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감 관계 형성을 우선 목표로 하고, 두 번째, 억압되어 부정적 감정, 화가 많고 우울, 삶의 의의를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 허무, 또 무기력,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팩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적인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탐색을 통해서 구체적 행동 계획, 관찰, 숙제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한다. 네 번째, 내담자의 대인관계에서의 사고정도 행동, 이것을 탐색을 하고 이를 스스로 이해하게 해서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이제 긍정적 자원, 풍부한 잠재력에 관심 갖고 건강하고 즐거웠던 경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상담 과정이 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저건 우리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인터넷 방송에 같이 참여한 우리 김미 선생님, 진열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TV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그냥 이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들을 보면서 뭐 생각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엄마에 대한 네. 시각이 약간 좀 이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공감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검사에서 봐도 자식을 지극히 생각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불쌍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부분은 그 26번도 좀 특이하죠. 어머니와는 병적인 관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분들 보면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요. 그 32번에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엄마, 49번에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이제 상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든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었어요. 또 집에 쫓겨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원망, 또 나름대로 성화제 충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SCT를 봤으니 그 위에 MMPI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타당도 척도가 이제 F가 높은 삼각형 이렇게 있고, 그 많은 임상 척도들이 아주 높은 점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상으로 이제 5이 가장 높은 점수이지만 1번, 2번, 3번 다 높고, 특히 저기 7번, 8번 다 높고요. 9번 척도가 또 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번 척도도 높고요. 자, 이런 검사 결과를 보면 어떤 수준, 어떤 증상, 어떤 예후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들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지적인 사람 같은데요. 지적이다. 네, 지적인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되죠? 어디에서? 그 종교 문제나 구원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을 못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예,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또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일종의 어떤 죄의식, 뭐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꽤 자세히 제가 이걸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어렸을 때 가족과의 관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되게 보면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나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와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인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좀 그런 게 되고, 만약에 이분을 누가 좀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설프게 좀 그 신이 있다고 아까 있는 것 같다고 그랬죠. 네,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하고 있거나. 제가 이런 사람을 겪어봐서 아는데, 이게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거나 뭐 무슨 어떤 교리를 갖다 대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내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신이 진노하고 좀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삼각형의 프로파일이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제가 봤을 때 세련되지 못한 그런 방어 형태를 보이는 그런 프로파일로 제가 그렇죠. 기억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예후가 그래도 좀 좋은 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척도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예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그런 신뢰가 쌓이면은 상담자에게 많이 이렇게 예, 의지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상담자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돼. 아, 네. 근데 이게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명확한 답이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자, 일단 여기 김미선 선생님이 사카청에 대한 얘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방어할 자아 강도가 매우 약하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F라는 척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 기이한 생각,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자기 이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닌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그런 방어 기제 모습은 이제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힘든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이런 K 척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 자기를 이제 일정적으로 유지하는 힘, 자아 강도라고 하는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낮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보고서 이것만 갖고서 이제 예우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또 인상 척도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렇게 위험한 수준 혹은 아주 여러 가지가 약해 있는 상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9번 척도가 뚝 떨어져 있는 이게 이제 그 힘이 이제 없다는 거죠 삶에서. 0번 척도 높은 것도 역시 같은 의미라고 보시는데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고요. 진멸 선생님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문장 완성 검사에서도 긍정적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 대한 관점이 현재 많이 어려우며 인지적으로도 부정적이나 이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MFA대로 자아 운동을 많이 입혀서 지지가 필요한 그런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위험하고 무너지기 쉽고 누군가 옆에서 물론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이죠. 지지해주면서 이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주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이 내담자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가장 그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상담자가 지금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자가 어머니 대신 그러니까 재고모아 과정을 좀 내담자에게 겪게 해준다면 좀 더 그 상담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한다면 또 어떨지. 다른 분들 혹시 어떤 생각이세요? 어머니와의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상담자가 해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이죠. 네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들을 못 거쳐서. 근데 어머니가 미운 반면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머니를 참 안쓰럽게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겪게 한다면 엄마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상담자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담 전략 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엄마랑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문제를 파악하는 거 그걸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 정보는 사실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뒤에 이제
상담 진행을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알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문제의 뭐 시작이나 혹은 이 가족 역동이나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걸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족 간의 역동이 가족 관계라는 게 거의 다 단절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첫 회기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집은 집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콩가루 집안. 그 말은 다 각각이고 또 각각이 갖고 있는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관계상의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 내담자가 사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 생각, 정서 이런 거를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 과정에서 이 내담자가 겪었을 심리적인 과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잘 쓴 편은 소설을 한번 써보죠. 어떤 경험을 이 내담자는 겪어왔을까? 그리고 보면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미쳐버릴 것 같다. 어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을까. 트라우마. 네. 있죠. 실제 그런 게 많죠. 그래도 어릴 때는 이 내담자가 어릴 때는 환경이 좀 괜찮았었는데. 네, 그렇다고 그랬죠. 네. 네.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지지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상담 전략 5번째에서 그런 어린 시절 경험한 즐거웠던 걸 이제 찾아내게 하겠다. 이거를 상담자가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왜 떠났는지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르겠던데 그런 언급은 없더라고요. 이런 가족 환경이어서 아버지도 지금 떠난 건지 가족을 버리고 거기에서는 또 버림받은 아버지에게도 그런 건 없지. 네, 그럼 그 가족 이해를 위해서 1, 2회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회를 좀 더 보고 1, 2회를 보면 아마 이제 나올 거예요. 자, 1회를 한번 볼까요? 1회. 자, 일단 눈에 띄는 것만 좀 봅시다. 우리 집은 집도 아니다. 잠정 이혼 상태다. 어머니가 책임지고 있고 분식집 10년 넘게 하고 있고 학교 생활 엉망이고 뭐 등등 가족에 대한 것만 좀 봅시다. 중요하고 대학 얘기가 좋겠구나. 산맥이 때 넘어가서 집안 얘기를 한 거. 중2 때 아버지가 외국 나갔어. 집도 있고 다 있었는데 몽땅 팔아서 나가 다 망해버렸어. 고모부를 데리고 나가서 완전히 말아먹고 고모부는 몇 명이 교육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망했다고 피해망상. 우리 집에 술 실패. 엄청 일이 많았고 아주 안 좋았어. 아버지 외국 나갈 땐 자기는 공부 다니다가 검정고시대 자체 아르바이트 하다가 싸움을 해서 감옥에 2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보냈고 교도소 나가고 동생은 꼴랑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에 헤어지고 어머니가 소금 많이 쓰고 집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그런 점. 큰형은 고3 때 결혼, 처가 쪽에 살고 똑바른 사람인데 형은 부자, 히스테릭. 근데 우리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것도 엄마는 싫어해. 어머니는 굉장히 헌신적이지만 굉장히 속썩여드렸어. 내 아빠는 못해서.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방황. 학교에 돌아오시면 술 먹고 이렇게 막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초등학교 때는 꽤 잘 살았고 엄마가 외삼촌 돈을 아버지 몰래 해줘서 사이가 안 좋았어. 국민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집 나가서 2년 있었고 친할머니가 와서 밥을 했었어. 친할머니가 엄마 욕을 되게 많이 했어. 또 국민학교 5학년 때 한 번도 집을 나갔어 엄마가. 다른 남자랑 어울렸어. 그래서 쫓겨났어. 엄마가 쫓겨나는 날 비가 많이 왔어. 엄마 따라간다고 울면서 매달리고 그러다가 하루 만에 아버지한테 끌려갔어. 그래서 그 충격으로 입원했고 엄마는 국민학교 5학년 말쯤 각서 쓰고 다시 들어왔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도. 그리고 보면 아버지가 일부러 연락을 끊으려고 한다고 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존경하는 사람을 어머니하고 베토벤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 베토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 베토벤을 가장 존경한다고 자기 의지대로 살면서 노예에서 유를 참조하는 아름다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어머니하고 베토벤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혹시 베토벤하고 그 아버지하고 좀 비슷해 보여? 느끼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버지상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상 혹시 베토벤으로 생각한다 않을까. 그 아버지가 자기 의지대로 살면서 유를 창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얘가 존경한다는 모습의 일부분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는 좋아할 수 없고 아버지 대신에 상징적으로 대치를 시켰다라고 보여진다. 예, 지금 본 그 가족들의 모습들에서 혹시 좀 더 그려지는 게 있을까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더 이 집안의 사정이 더 극도로 나빠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그게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걸 다 팔아서 외국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인 것도 되지만 또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떠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이제 얘가 국민학교 때 어머니가 2번 가출하고 또 바람 피우고 그 과정 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많겠죠. 여기서 그려지지 않았지만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파괴된 모습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게 이제 아버지가 이 집을 싹 팔아서 명분상 돈을 벌러 간다고 했겠지만 가족을 버리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 아버지가 일부러 연락을 끊으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181쪽 중간 조금 아래쪽으로는 일부러 연락 끊는 자고 한국에 들어온 게 2번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형 결혼식 때 한 번이랑 또 고발도 있고 큰형 이전에 한 번. 어머니가 또 바람을 피우셔서 아버지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바깥에 이은혜 선생님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신분 좀 알려주시면. 카드가 있어야 돼? 네, 김미선 선생님 우울해요 라고 올렸습니다. 네, 우리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 상황을 들어보면 참 우울하죠. 보통 수준의 삶이 아니라 아주 많이 파괴된
가족의 상황들, 또 개인의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 문제라고 했을 때 그래 무겁게 안 느꼈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무거워요. 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웰컴. 제가 아니, 이쪽으로 온 거야, 여기.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양보해 드릴게요. 이건 복사해가지고. 아, 그렇지. 복사 되면 같이 오세요. 마음이 있으시면 제 것도 좀 해주세요. 아니, 카드 받아가야 되잖아. 자꾸. 네,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들 얼굴도 잡아주세요. 카메라 이쪽을 비춰주세요. 계속 이 너무 가까워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지 궁금해하세요. 소개 좀. 예, 지금 우리 상담대학원 졸업하시고 우리 전주대학교 카운센터 입학하셨던 우리 이은혜 선생님이랑 지금 천안기술교육대학교 카운셀센터에 계신 이정화 선생님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의 모습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TV가 있어서 TV를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따라 TV가 어디 출장 갔어요. AP 때 뵌분 그렇죠. 어디에서? 예전에 교육받을 아. 때 세상이 좁습니다. 네. 정말 좁아. 광채가 나길래 한번 봤더니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부가 많이 들으셨어요. 아 원래 그러신가요? 오늘 가서 회개해야 돼. 예, 지금 우리가 사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나만을 위한 복사를 좀 하러 갔습니다. 일단 지금 좀 전까지 했던 얘기가 사례를 보면서 너무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사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김민선이 우울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또 다른 뭐 일단 요 가족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형제, 그 3남 1녀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셋째고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보통의 삶이 아니었고 지금 뭐 큰형만 그래도 비교적 특별한 게 없이 삶을 사시는 것 같고 바로 위에 형이나 또 본인이나 그 다음에 동생이 다 여러 가지 힘든 삶의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이 내담자는 물론 이 내담자 하나만은 물론 상담을 받고 치유가 되어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이게 또 파급 효과도 있겠지만요. 이 가정은 가족들이 또 다 같이 가족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족에서 일단 아버지는 아예 한국에 안 계시고 큰형은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살고 계시고 둘째 형은 지금 같이 살고 있던가요? 이렇게 보면 별 하는 일 없이 그냥 집에서 이 가족들이 만약 온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상담을 한다고 우리가 모였다.
뭘 할 것이냐.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해결중심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 네. 예, 그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또 다른 분들 가족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뭐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선은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조차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체로 모여서 그 안에서 싸우든 뭐라든 어쨌든 네. 아마 처음엔 싸우겠죠. 네. 그 그럼 안에 이제 다시는 상담 안 한다고 그러겠지. 네. 뭐야 이거.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집에 가는 중이라도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래 가야 되겠다 상담실에 이제 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상담자가 이제 네, 해주시겠죠 오늘. 가족 상담까지는 솔직히 잘 네. 여기까지 모르고요. 네, 김 선생님 서로를 하트예요? 원망의 의미인가? 서로를 원망? 원망을 쓰려고 했는데 하트가 나온 거야. 하트가 그거에 나타났네. 아 마음. 서로를 원망할 것 같아요. 원망이네요. 예, 그러겠지요. 누구 탓으로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혹은 뭐 둘째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게요. 그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때 그 순간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킨다기보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따끈따끈하네요. 제가 잘렸네. 이거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상담 접근과 가족 상담 접근이 다 효과적이고 좋은 접근들인데 두 개 접근은 상당히 많이 이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잘 배우지 않다 보니까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같이 혼용해서 쓰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가족 상담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결국 하는 접근은 개인 상담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차이점은 개인 상담은 이제 문제의 원인이 이 개인의 특성, 사고든 행동이든 정서든 이런 것이다라고 보는 그쪽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악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이제 가족 간의 의사소통. 뭐 여러 가족 상담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듣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가족 상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는 물론 이제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초점을 두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나타나는 역기능적 모습들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 가족 상담 개념의 부분이 잘 이렇게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 체계 자체가 다르고 가족 상담 체계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이제 뭐 개인 상담 쪽으로 수업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가족 상담이라는 것을 아예 이제 하지 못하는 가족 상담 쪽의 자격을 따로 취득한 사람만이 가족 상담 운영하는 그래서 아예 이게 저게 틀려요. 교수님이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데요. 근데 저희 상담소에도 가족이 왔어요. 엄마와 딸 둘, 아들 하나가 같이 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담사가 굉장히 좀 역량이 있어야겠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시다발로 막 서로의 잘잘못이 다 나오고 왜 이랬어 막 어째서 하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다 같이 만나고 했는데 다 같이 만나는 순간은 너무 힘이 들고 힘들죠. 에너지가 너무 네, 많이 네, 맞습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이제 또 슈퍼비전 비슷한 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 상담 사례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개인 상담 접근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부부가 모여서 하는 방식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가족 상담 혹은 부부 상담의 틀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접근은 이제 개인 상담 접근으로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둘이서 일종의 그런 싸우는 거, 이거를 일종의 허용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잘 조절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진멸 선생님이 하나 또 올리셨네요. 상담자가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 다소 스토리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반응이 많아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11회기 맨 처음에도 보니 내담자 스스로가 너무 자신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담자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예술적이네요.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진혜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좀 공감하면서 내담자 쭉 따라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진명 선생님은. 근데 그렇게 해서도 통찰이 되더라.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지금 진명 선생님 좀 진도를 더 나가셨네요. 아직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뭐 가족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진도 나갈까요? 자, 지금 이제 회기상으로 보면 이게 한 24회기인가까지 진행되어 있죠. 이번에 사례가 나왔고요. 또 추가록이 나왔습니다. 사례가 쭉 진행되면서 보면 뭐 가족 얘기, 자기 대학 얘기, 군대 얘기, 다양한 이제 삶의 고통들, 여자친구 얘기, 학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례들 진행해서 읽어보시고 기억되거나 뭘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앞에서 이 사례집 자체가요. 앞에서 다루었던 그런 사례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심각한 문제들이어서요. 저는 사실 이걸 읽을 때 그냥 평이하게 그냥 제가 딴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읽었거든요. 특별히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11회를 좀 봤습니다. 네, 11회. 네, 11회 어떤 내용을 보고 싶으신가요? 사례를 봤을 때 내담자 굉장히 우울하고 자기의 운명 같은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작해서 엄마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일 밑에 보면 1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 가로쳐져 있는 부분에 어린아이로서는 정말 감당이 어려운 경험을 했다. 엄마의 욕축 매달리면서도 제대로 편안히 안겨보지도 못하고 엄마를 내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진 이 어머니에 대한 또 이 가정을 볼 때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왔는데 이제는 뭐 학업도 완전히 잘 되지도 못하고 전반적인 모든 게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내담자의 그 깊은 무력감을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그 회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현재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양가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 위에서부터 조금 보면 엄마의 첫 기억 위에 한 5번째 줄에 있네요. 엄마 등에 엎여서 3-4살쯤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다 큰애가 엎여있냐 하던 거, 엄마 등에 엎여 잠든 기억, 어머 목소리 들리는 듯 엎여있을 때 그 울림이 참 좋았다. 이런 아주 좋은 기억이 첫 기억으로 있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2학년 때 불행한 기억, 어머니가 첫 가출했어요. 친척과 바람이 날 때요. 사실 그전에도 한 번 가출, 석 달 있다 왔는데 내가 엄마를 못 알아봤다고 할머니가 나중에 얘기해요. 할머니는 늘 너희 엄마 나쁜 사람이다. 국민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거 너무 무서웠다. 친척들 오고 내가 친구고 어머니하고 좀 조용히 있어라. 엄마 죽을 거다. 너무 생생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버렸어. 엄청난 불안 슬픔을 겪고 할머니가 그 친척 집으로 나를 데리고 왔어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할머니가 싸우는 소리 들리고 슬프고 그날 성인이었을 때 어디로 인사했는데 집 보러 다녔고 간다 큰 집을 구했고 이것저것 사모으고 그런데 이사 와서 5개월 후 어머니가 3번째 가출. 삼촌 사업자가 되셨다고 집안이 시끄럽고 이사 후 낯선 남자 4-5명이랑 엄마 친구랑 방에서 술 마시고 놀고 요리 먹고 학교 갔다 오면 시끄럽죠. 싫고 그리고 겪고 엄마는 나가면 밤늦게 하고 저녁에 어머니를 괴롭게 바람 소리를 신어서 고독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어머니도 의존을 많이 했다. 아버지가 가게 돼서 다시 가출. 그러고 나서 입원 등등. 아주 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좋은 첫 기억들, 어린 시절 기억이 있지만 그 어머니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으켰고 물론 어머니가 이렇게 된 데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내담자에게 아주 큰 충격,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보이는 패턴을요. 아이가 똑같이 이 내담자가 똑같이 보인다는 느낌도 들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이요. 어머니가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으면서도 또 자녀에게 또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행동들을 보면 또 완전히 그때는 또 이제 모든 가족들을 거의 내바치듯이 하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내담자에게도 보이는 것 같아요. 내담자에게 어떤 면에서 그게 보이죠? 우선 이런 마음 자체도 이렇게 엄마를 받아들이고 싶으면서도 또 엄마에 대해서 또 미워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들 그리고 그 대인관계를 하면서도 이 글에서 잠깐 조금씩 나온 것들을 보면 대인관계를 하면서도 엄마가 보였던 이런 패턴을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또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비슷한 얘기 여기 김미선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담자의 여자와의 관계, 여자에 대해 갖는 이미지, 그와 함께 엄마 이야기, 불안정한 관계 맺기가 엄마와 관련되어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이런 불안정한 인간관계 그런 패턴이 이 내담자에게도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배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진다.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에서도 그런 게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창가에 있는 여자와도 또 사귀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자기를 또 좋아서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그래도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내담자를 좋아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쪽을 외면하고 자꾸 이 사창가에 있는 그 여자에게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도 보면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라고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식이니까 자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책임을 다해야 돼 하면서도 또 가정을 등한시하고 또 좀 납득이 안 되는 이렇게 되게 엄마 주변으로 이렇게 그 불륜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우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물론 그러니까,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소설을 써보는 왜 그분은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 사람? 그거를 이제 궁금해요. 이해를 해보. 그러니까 궁금한 걸 만들어 보라고 대답을.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엄마가 할머니가 엄마예요.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친정엄마요? 네, 시댁엄마요? 그랬어요. 아니, 친정엄마였어요. 친정엄마였어요? 네, 아까 앞전에 읽었잖아요. 할머니가 욕을 해요. 너희 엄마 나쁜 여자다 하면서 아이 손주 앞에서도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관계 맺기가 엄마 그 원가족으로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좀 엄마하고 그런 친밀한 애정 관계를 쌓지 못한 것 같아요.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원가족에서 자기 엄마랑 좋은 관계를 못 맺을 것이다. 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원가족 내에서. 그런 소설을 하나 쓸 수 있고 또 다른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런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아버지도 좋은 분이시지만 아버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또 악순환을 또 거듭하는 그러면서 자녀들도 다 큰 오빠만 큰 형만 좀 제대로 좀 살고 있고 그나마 그건 제대로 산다라는 게 아예 집과의 모든 발자취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쪽에 집에 거주하면서 그쪽에 외가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쪽에 발걸음도 하지 말아라 그런 대목도 본 것 같아요. 형 집안에 대해서. 네. 그래도 형이 그래도 제일 온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안에서 나는 친할머니라고. 친할머니였어요? 아, 친할머니이군요.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기 때문에. 네, 소설 썼습니다. 나 엄마가 왜 그럴까? 딸한테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반전이다, 반전. 제가 좀 살짝 난독이 떨리는데 친정으로 갔나 봐요. 네. 이분도 아마 그 남편한테 충분한 어떤 그런 걸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남편분도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벌써 2학년 때, 4학년 때 이렇게 엄마가 이런 생각을 보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업 핑계 대고 이렇게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지는 좀 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사실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바람을 피웠지만 아버지 참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왜 엄마는 그럼 바람 피웠을까? 네. 여기 지금 이제 어디죠? 국민학교 2학년 때 불행하게 첫 갑질 친척과 바람이 났다. 이 상황에서 그럼 무엇이 어머니로 하여금 친척과 바람이 나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가 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아빠 얘기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네. 보면 엄마한테 좀 집착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엄마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사이는 잘 모르겠고 보면은 이 내담자가 엄마하고의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좀 일관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함을 느끼다가도 어쩔 때는 좀 엄마하고 되게 좀 멀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어떤 의사소통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대인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또 여자 관계 역시 그런 어떤 안정적이지 못한 패턴으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소설을 써보면 이 첫 기억으로 제 엄마 등에 업혀서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뭐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엄마가 바람이 나서 가출했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뭐 그 당시 얘가 이거를 이제 그 의미를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갔다. 이거는 이제 이 가족을 원 가족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원 가족을 남편도 아이도. 그럼 이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버려진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좋았던 엄마가 나를 버린 나쁜 엄마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내 간에 같이 통합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라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나쁜 엄마라는 거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혹은 좋아하는 엄마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이제 미숙한 우리 심지어 성숙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피상적인가 봐요. 그래서 피상적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얘가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고 해도,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언제 이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른다. 혹은 이렇게 아주 지금의 좋은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나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렇게 깊이 발을 집어넣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죠. 이렇게 벽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일단은 이 사람을 좀 더 아는 것. 잘 해야죠. 이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단단해서. 자,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교육을 했으면. 아까 여기 김미연 선생님 표현했던 거요. 누구 표현에 이제 지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레미 그 프로파일 보면서 많이 이제 위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지적인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지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지지적이다. 우선은 주변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믿고 신뢰하고 이 사람이 좀 믿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나마 그 가운데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든지 그런 지지해줄 수 있는 자원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네트워킹을 찾는 거고, 일단 이 상담자가 지지적이 된다. 상담자가. 자, 오늘 게스트로 참석하신 분이 한 말씀 좀 하시죠. 중간에 투입이 돼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회를 잘 읽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상담자가 지지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 엄마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대상자에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좀 안정되지 못한 그런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은 상담자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정된, 일관된 모습.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그런 설명하면 이 내담자가 이게 보이는 이렇게 다양한 불안정한 모습, 혹은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 주변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때는 뭐 불쌍하게 보긴 하겠지만 혼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반응들 보였었는데 상담자는 그렇지 않고 네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기다리고 들어주고 이 내담자 이런 고통들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지지적인 상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정원 선생님 하셨고, 예, 이은혜 선생님도.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네, 또 다른 분들 지지적인 상담이라고 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일까? 네. 이게 지지적인 걸까요? 침묵을 허용하고. 질문을 선생님 말씀해 네. 주시는데요. 역동은 정확히 탐색해도 역동을 건드리기보다 현실을 돕는 것도 지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을 건드리기보다 즉 이 사람의 이제 과거 경험이나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걸 하기보다 현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런 현실적인 지금 국난 과제들 하는 거. 증상은 유지되더라도 현실 문제를 보는 거, 이게 제일 지지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담 목표에서도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지적인 것의 또 한 특성은 이 내담자의 이제 주관적인 경험,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보면 타당화, 베리피케이션, 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슬픔, 분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알아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혹은 죄책감 느끼지 않게, 그게 지지적인 것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엄마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정적인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지하고 싶지만 또 의심도 많이 되고 하면서 내가 엄마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갖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데, 내가 구원 못 받는데 막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없으면 뭐 엄마에 대해 좋아하고 하나님도 믿고 해서 좋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에 대한 그 미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것도 이 사람한테 일종의 정당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뭐 느낌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의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래, 네가 그렇게 느낄만 하다, 느껴도 돼. 혹은 제가 좋아하는 편은 그건 느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전체적인 나로 통합시키게. 아까 제가 엄마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쁜 두 가지를 통합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엄마로서 통합을 해야 되고 그걸 나한테 적용시켜본다면 나에게 좋은 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악하고 죄악고 이렇게 그런 것도 나한테 있다. 이것이 참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것도 나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둘 다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어떤 때는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지지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한 부분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도 그렇고 다른 많은 상담에서 보면 이 상담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선가 보면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처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전에 분명히 내 속에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기 창피했다, 또 뭐 부끄러웠다, 싫었다, 겁났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상담에서 그걸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가 그런 경험, 그 경험 속에 있는 어떤 부끄러운 거, 죄악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을 내담자가 아니 상담자가 알아주고 허용해 준 것까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처음 이제 사람한테 이제 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상담이 효과적이 되어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명 선생님 공감이 가는 말씀이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로저스 책을 보면 그 사례의 어떤 한 부분에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 중에 아마 이제 공감적 이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자신의 그 경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로저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경험을 마치 그 퍼즐 조각을 이제 맞춘다 그런 비유가 거기 나오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지 몰라. 그러나 이 조각을 그냥 이게 무슨 모양이지? 라고 그냥 탐색해 가는 거 그것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담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내담자는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 경험에 이것에 맞는 경험만 내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 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것을 미리 상정하지 않고 나한테 이 얘기 있구나 이런 걸 하면서 전체를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 이게 이제 상담이다라고 로저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의 한 측면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제 지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이 갑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선수를 치셨군요. 지지합니다. 네, 진명 선생님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쓰셨네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1회에서 엄마 얘기를 보면서 엄마와 관련된 경험을 좀 받고 이런 내담자에게 지지적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실까요? 자, 제가 제기를 하면 지금 떠오르는 한 두 가지 정도 주제고 하나는 술에 대한 거, 하나는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거. 그래서 술을 자꾸 먹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성경 초기부터 이제 술에 대한 기록들 하게끔 하고 쭉 진행을 하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상담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그 주제 하나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얘기가 나올 때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을까? 다루는 게 좋을까? 자, 술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술? 저는 생각이 좀 쉽게 말해서 술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까 그 사회 때 서창가 있는 그 여자하고 이렇게 거기서 굉장히 큰 사랑을 느꼈다고 그랬거든요. 큰 사랑을 느꼈다고 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따뜻함에 대한 굉장히 갈망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조차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서창가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받지 못했던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왜 좀 나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것조차도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술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네. 술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나는 이제 그것이 술에 대한 의지할 수 있는 한 부분. 의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현실 도피인 것 같아요. 술을 통해서. 현실 도피. 네. 이정학 현실 도피가 그래도 활동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뭔가 내가 기댈 데가 없다 더 이상. 기댄다는 게 뭐예요? 술 먹으면 기대서. 그나마 이제 좀 이 상황을 좀 그래도 모면하고 피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또 이 종교도 의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종교에 의지하면 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사람이 교회를 이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된 건지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었던 건지 그건 네, 또 다른 분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거나 혹은 왜 술을 계속服用하고 있는 것일까? 14회기 보면 14회기 194페이지에 보면 제 위쪽에는 내담자가 술은 내 삶의 유일한 위안이다 표현을 해놓고 있고 그것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그 다음 패러글에 되면 진짜 선생님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적이 있나요? 술과 행복을 좀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술로 위안을 푸는 것 같은데 밑에 쭉 가서 보면 상담자가 가로쳐진 데 보면 하지만 나는 그것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술 먹는 것도 의미 없는 생활에 대한 고통을 떨치려고 하는 거고 부정적인 부분이 문제지만 하면서 술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미를 조금 찾아주면서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인지직 치료처럼 이렇게 아주 딱딱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부드럽게 술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남자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둘째 줄 보시면 술 먹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그 느낌이 편안하다. 그때까지 마신다. 그리고 뭐 술이든 게임이든 우리 중독 위험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그들이 이제 어떤 경험하고 있는 일종의 좋은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좋은 느낌이 현실 생활 속에서 누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좋은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느낌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술이라는 것을 혹은 뭐 섹스나 혹은 게임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것에 빠지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술이 중독이 되는 이유가 그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스로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술을 먹음으로써 편안함을 얻는 거고. 그 보면 있죠. 중독의 과정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술을 찾는 중요한 심리 중에 하나로서 현실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싶거나 혹은 어떤 술을 먹으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또 술 먹는 심리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되고요. 정신분석 쪽에서는 술을 먹는 행위가 구강기 때 사랑, 애정의 접촉 이런 게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어머니와 관계 또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족의 일환으로 이렇게 마신다 이렇게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술의 의존, 혹은 뭐 중독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다뤄주는 것이 좋을까요? 중독까지 간다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상담자가 한 것처럼 술을 어떤 때 먹으면, 얼마나 먹으면 그런 것들을 다 표기할 수 있게끔 숙제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마시고 있구나. 본인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술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 고통이 또 배가 된다는 것도 본인이 느낀다면 내가 이렇게 자꾸자꾸 이렇게 술을 끊어야 되겠다.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씩 줄여나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시켜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 중독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술이 아닌 다른 어떤 대안점을 찾아보는 방법 같이 어떤 게 좋겠는지 내담자에게 보여줘.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술 끊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내담자도 그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술을 줄이면서 먹기가 힘들다. 딱 끊지 않으면. 담배도 그런 얘기하고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나가면서 끊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방법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라고 하는 게 일단은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병원에 뭐 극단적인 이제 병원 입원이라고 하는데 알코올 병동이나 뭐 일단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는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중도의 중요 특성이 금단 증상이라는 거잖아요. 안 하게 되면 이제 신체적인 이상 징후가 오고 심하면 뭐 한청한치도 보이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우리 몸이 약간 이제 알코올에 익숙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일종의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나 사실 술이든 담배든 또 마약이든 이 언제 그거를 다시 또 시작하게 되면 또 다시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완전히 끈을 따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정 기간을 지나서라도 그런 지금처럼 뭐 일주일에 뭐 3-4번은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시간들을 일단 지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다시 실패를 하더라도 또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아예 그냥 술을 아예 징탕 먹여서 그런 방법들, 행동주의에서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플러딩, 점진적인 방법과 술은 홍수법을 별로 사용하는. 술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볼 때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질리게 만들어요. 일단 먹는 전기 건 충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 충격과 함께 먹이면 또 모르지. 사람 명 언제 보내겠는데. 이렇게 약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그래도 그 메모리 됐던 걸 만약에 이렇게 자기 신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리듬을 지워버리면요 다시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술을 또 찾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뭘로 하면? 약물을 통해서 하는? 예. 네. 약물을 통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물로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게 딱 줄인 거잖아요. 술을 찾지 못하게끔. 아니 정신병원에 약물병동에 입원한다는 게 꼭 약물 치료를 한다는 건 아니야. 아, 네. 아, 약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심각한 중독 상태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술에 뭐 유일한 위안이 술이라 아까 뭐 그런 그러니까 유일한 위안이 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예, 좀 인식시키 좀 필요도 있지 않나. 어떻게 그걸 인식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왜 그 가족 그 저기에서 배운 그 분화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도 좀 도우면서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난 술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한 3일 정도는 술을 안 마셨다고 이렇게 굉장히 좀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힘들지만 끊어야 한다는 건 안다. 그렇죠. 라는 것도 내담자가 알고 있고요. 끊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대부분의 알코올 뭐 과다 의존이나 중독자들도 끊어야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술 먹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술을 찾게 되고, 술을 먹게 되면 예전의 그 패턴대로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 술이 술을 먹나? 그러면 술이 사람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라는 게 대단히 초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야, 그만 먹어 해갖고 정말 딱 차단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되게 술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더 먹으라고 그러지, 그만 먹으라고 안 하거든. 그래서, 아예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김재호 선생님이, 그거 말고도 또 좋은 위안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술이 아닌 다른 이 사람한테 힘이 되는 것, 즐거움, 행복이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데 그게, 사실 뭐 이 사람도 그게 있었으면 안 그랬겠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저 위에 어디서 뭐 지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생활, 공부, 친구 이런 데서 지금은 하나는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아. 힘들어, 뭐 가능성 없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이거를 이제 경험해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이 상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해결 중심 접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자원 발굴하는 거, 작은 변화로 보는 거,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 사람의 성공 경험을 과거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 중심 쪽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런 현실적인, 여기 이제 대체로 인간관계의 문제, 공부의 문제, 인간관계 하나인 또 여자친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 성공 경험, 행복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라고 하는 게 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의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술에 대한 주제 혹시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으시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제가 제기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신앙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욕구도 있고 또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좀 압박감도 있는데, 내가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신앙에 대한 측면에서 보통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하겠죠.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저러고 이런 등등 종교적인 갈등 있을 건데, 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뭐 교회 내에서 하는 상담이라면 그 접근으로 교회 쪽에 신앙적인 접근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일반 상담에서 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다뤄주는 게 적절할까요? 그냥 종교 문제를 직접 다루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199쪽 보니까 이 어떤 선배 형의 인도로 지금 교회를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형의 신앙이 부러웠고, 그 형을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내담자가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었다기보다는, 아까 그 술을 이렇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차원하고도 약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 어떤 왜 이렇게 그 종교를 갖게 되었는가. 이제 이 사람이 또 존경하는 선배가 불교 신자였어 이제 불교로 갔겠죠. 이제. 아니면은 다른, 만약에 이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내담자 유형의 경우가 어떤 그런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 그쪽으로도 좀 빠지기도 쉽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갈망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술을 의존하는 그런 거하고 좀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김 선생님 얘기는 신앙을 갖게 된 동기에 있어서 그냥 사람을 따라간 신앙적인 그런 욕구라기보다는 어떤 좋아하는 선배를 이제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닮아가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 선배가 저 선배는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 선배는 뭔가 좀 초월한 것 같고 좀 그래도 뭔가 좀 평안한 것 같고, 그래서 저기 가면 나도 그러면 그런 걸 얻을 수 있는가. 근데 되게 이제 교회 가면은 그런 거에 대한 욕구를 안 채워지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많이 실망했을 것 같고 갈등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내담자가 또 문제 제기한 거는 그 형이 완전히 변해서 이단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워졌고요. 그 아래 보면은
뭐이 죄사함의 문제, 교리 문제 이런 거에서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좀 교리에 대한 혼란스러움, 그걸 믿었던 형에 대한 혼란스러움, 사람의 아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그 교리 문제를 우리가 일반 상담에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신앙에 대한 의존, 그에 대한 의심, 그것도 신앙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내 상황을 이제 뭐 허락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다루어 줄 수 있을까? 네, 오늘은 침묵 시간이 많아요. 그런 과정들은 한 번쯤 붙일 수도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그런 해준다. 과정이 필요한 거고. 네, 또 다른 의견들 있을까요? 그럼 그런 그 신앙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형에 대한 의존이 보통 물론 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담자에게 좀 더 크게 의존하는 게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무너짐이 좀 더 크게 다가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머니 맥락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의존하려고 했고 굉장히 했는데 계속해서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존할 수 없고 그런 무너짐. 또 형도 신앙적으로 뭔가 신앙 활동도 하고 막 오케스트라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이런 교회 활동을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형이 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형에 의존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의존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상황으로 인한 무너짐 이런 게 굉장히 아까처럼 어머니 의존과 어떤 일맥 비슷한 맥락에서 느낌이 굉장히 컸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그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버려지는 느낌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이런 회의적인 거 이게 결국은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겠고 나중에 인간관계 문제와 굉장히 더 연관이 있겠다라는 점에서 네, 좋은 연관되는 역동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느꼈던 그 심리적인 역동이 의존했던 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경험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아까 이제 우리 누나님들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릴 시절 부모에 대한 상 이제 그 대상 관계에서는 이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이후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그 부모의 상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 혹은 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 이렇게 투영을 해서 한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많이 있지요. 이 사람이 그런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왔던 이 세상이라는 것, 뭐 단적으로 이제 부모라는 경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이렇게 바뀌어 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의존 혹은 미움, 뭐 의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이제 뭐 이유야 또 다른 것으로 되고 있지만 그 패턴으로 보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이문열 사람의 아들 예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효섭 조동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종교를 하나 만들었던 민효섭이라는 사람이 자기 걸 허물고 다시 이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을 때 그 민효섭을 따랐던 사람 조동팔인 것 같은데, 이 조동팔은 자기가 의지했던 민효섭이 자기 그 민효섭이 스스로의 사상을 버리고서 기독교를 귀의했기 때문에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효섭을 살해한 것이 이것을 이제 소설의 처음 시작이 아니었나 제가 생각이 되는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진다. 어머니가 그랬었고, 지금 이제 형이 그랬고, 혹은 이 하나님이라는 하는 것도 내가 믿으면 그건 맞는다 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건 믿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게 믿음이 없어지면 내 구원도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 구원의 대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그것이 이렇게 흔들려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진면 선생님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네가 갖기 원하는 신앙이라든가 네가 바라는 신앙에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등을 탐색해보고 내담자가 답을 하면 그만한 신앙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등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담자가 주로 들어준 뒤 내담자 스스로가 다른 이슈를 말하고 싶다고 하니 다시 그 방향을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문제를 상담할 때에 어떤 모습을 바라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가면 좋다, 일단 방향을 증명자님께 제시해 주셨고, 네, 지금 이 상담자 같은 경우는 들어주기만 하고 다른 주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방향이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신앙을 다루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오은 선생님이 오셨는데 뒤로 숨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정심. 이 두 분의 관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관계라고 해야 될지 서로 갈구는 관계 같아요. 예, 신앙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 혹시 지금 이야기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꼭 신앙적인 차원을 다뤄줘야 된다면 그럴 필요성도 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모습, 사랑의 모습, 그런 것을 좀 인식시켜주는. 어떻게? 제가 이제 여기 아마 이 사람도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도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쪽에 하기보다는 좀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교리적인 얘기를. 저도 그 이유 때문에 상담을 보려고 한 것이고, 교리적인 부분만 주로 다루면서 어떤 그 구원론에 대한 혼란, 또 죄론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로 그쪽만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신앙적인 차원을 다뤄줘야 된다면 또 하나님의 따뜻한 어머니 같은 모습, 또 든든한 아버지 같은 모습도 충분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종교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머니적인 측면을 이 내담자한테 알려주는 것은 뭘 얘기해주면 혹은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전달될 수 있겠는가. 저도 궁금해요. 난감하네요. 좀 예.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것 부분이죠. 같아요. 결국에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 목사면 목사 아니면은 그 교인들이면 교인보다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어떤 그렇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 보여준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좀 사랑도 베풀고 따뜻함도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금방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신앙적인 멘토 내지는 또 어떤 그런 신앙 안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형으로 좀 느끼게 하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사랑도 베풀고 어떤 그런 거 위로도 베풀고 따뜻함도 베풀고 좀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거는 딱 생각나요. 자, 다른 분들 어떤 것이 그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내담자하고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운명적인 굴레 속에 이상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신앙의 힘으로 그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개 중심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작은 경험들이 일단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문제가 있다,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역으로 바꾸면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고통을 극복하게 되면 더 큰 어떤 믿음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반대편으로 좀 생각하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예들을 많이 만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건 운명이다, 난 바꿀 수 없다 이런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거냐, 뭐 이런 측면에 욥 같은 사람의 예를 좀 우리가 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경 속에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 가면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보여지는데 중요한 관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부분에서의 어떤 만남들을 찾고 조금씩 체험들이나 만남, 삶 속에서 변화,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런 경험. 그럼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험시켜가는 과정, 뭐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 설거발이구나. 아니, 간단하죠. 간단한 거 아니고요. 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면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내 현실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너무 저쪽에 계시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심각한 상태가 갔었거든요. 벌써 한 15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교회 그 어떤 누나한테 굉장히 그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누나가 뭐 저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무슨 말을 해줬다는 그런 거 전혀 없고, 교리적으로 뭐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많이 좀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지금 또 하나 떠오르는 건 해결 중심에서 보면 간접 칭찬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버텨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그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좀 어떤 신앙 측면에서 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 좀 관점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이제 관점의 전환 얘기를 하셨고, 진매사님이 또 하나 올리셨는데, 상담의 종교는 아니지만 지지적 측면에서라면 삶에서 수많은 작은 일들이 모두 하나하나 작은 기적들이라는 것도 상기 일깨워주는 것도 도움될 수 있을 것.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느낌인지 아니라면 내담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경험이 뭔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김재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뭘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고, 혹은 이 내담자 이렇게 헤매고 뭐 방황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 그러면 안 돼 라고 아니라 너도 뭐 그럴만 하다,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이제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따뜻함, 어머니적인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동감이 들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심리적인 과정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혹은 부인,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어린 시절 너의 경험과 연관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 가는 것. 그래서 사실 뭐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뭐 이 세상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특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래요. 그냥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이 나의 어떤 독특한 내 어떤 인격적인 조각을 만든다든지, 혹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 의미 없이 혹은 어떤 특별한 것이 없이 있는 것들을 내 걸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면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을 보는 것은 그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꼭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게끔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우리 인식 체계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네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너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끔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 과거의 경험들을 이제 탐색하고 그것에 이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신앙을 다루는 또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시간이 벌써 56분 됐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 종결된 사례가 아니에요. 24세까지 갔지만 진행 중 사례이고, 뒤에 논평에서도 지금까지 다뤄왔지만 사실 이 내담자의 증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 내담자의 경험들을 충분히 작업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찾아봐야 될 것들 많이 좀 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6개의 사례 정도를
쭉 살펴봤는데 7개인가요? 6개죠. 다 이제 좀 장기 상담 사례고 많이 심각한 수준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이런 사례들을 뭐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혹은 이런 사례를 다루어 가는 것이 전문 상담자로서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키워가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쪽 보면서 각자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거기에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상담 기법이나 지식에 대한 이해들을 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총 8번이죠.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상담 슈퍼비전 이런 것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와주신 특별 게스트 수고하셨고요. 우리 진행을 한 방송에서 항상 사회자 누구고 기술 누구 자막 넣어줘야 돼요. 이름 다요? 다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름 써가지고 기술 조남정 선생님 카메라랑 여러 가지 수고하셨고, 우리 남한한 선생님도 출석과 관련된 또 공지 관련돼서 그 채팅과 관련된 걸 담당하셔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직접 오셨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참석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한 슈퍼비전은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미전 선생님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린다고 올려주셨고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색다른 경험을 제시해주고 배움을 주신 교수님과 다른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막 가네. 진행 김인규 기술 사람자 빠르다. 섭외 남아라 참여자 역시. 김은선 오 이런 거 정말. 그 다음에 이름을 모르나 봐. 언 선생 없다. 언 선생 없어. 저거 지금 연락에 지금 하다 치고 있습니다. 자막 대충 깔리니까. 방청객 특별 게스트는 왜 안 해? 특별 게스트 지금 네. 인정 중입니다 지금. 방송이 빨리 박수 치세요. 끝났습니다. 장소 제공, 협찬, 협찬 미쳐버린 타다 뭐 그런 거. 꺼버렸어요? 껐어 여기. 없으니까. 일단 방송 나가니까. 자, 정리합시다. 편집해요. 좀 줄여주세요. 아니에요. 반 거죠. 고정 출연 교수님. 그 출석 하나 그거를 저기 최낙현 선생님한테 차에서 날라오는 거야? 쪽에서 스트레칭 내일 날라오는 거겠어. 내일 쉬는 때문에. 그게 쉬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 보니까 눈이 생각나요. 눈이요? 네. 그때 우리 눈길을 걸은 오, 눈길을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